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홉 번째 주제, 독립국가의 모습을 상상하다.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학생들과 먼저 세 가지 주안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독립협회가 꿈꾸었던 나라의 모습.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 다음으로, 대한제국은 실제로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갔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나라 중에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았을까? 이런 상상을 먼저 하면서 주제를 열고 본문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제 열기입니다. 이 주제 열기를 보면 그 만민공동회와 황국협회의 대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진에는 그 만민공동회 황국협회가 대립하는 장면을 넣고 싶었는데 제가 실력이 짧아서 그것을 구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또 현재 보수단체와 진보단체의 집회 모습도 한번 넣어볼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마지막에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만민공동회 하는 모습을 주제열기 사진에 넣게 되었습니다. 원래 생각했던 그 후보 중에 하나였죠. 어, 최근에 보면 대규모의 진보단체의 집회와 보수단체의 집회가 충돌하는 것이 우리 역사에서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과거나 현재나 학생들이 역사에서는 공통점도 있고 또 차이점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와 과거의 대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소주제는 독립협회는 왜 만들어졌을까? 이런 제목을 한번 달아보았습니다. 아관파천 상황에서 독립협회가 만들어졌고, 독립협회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단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또한 당시 보수파, 관료, 그리고 고종, 그러니까 왕이죠. 황제가 되기 전에 고종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독립협회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독립협회는 사실 이 당시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나라가 사대하던 청으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일본, 러시아, 유럽 열강으로부터의 독립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학생들이 일본으로부터의 독립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사진은 독립문 사진을 집어넣었습니다. 독립문은 현재까지도 존재하는 대한제국 시기의 상징적 건물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독립문을 이제 세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모금을 해서 세웠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어떤 모금을 하거나 이런 모으기 활동을 하거나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하죠. 이런 것도 전통이 있다는 것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건물의 모습을 보면 서양식 건물, 즉 프랑스의 개선문을 모방했습니다. 프랑스 나폴레옹 때 가장 잘 나갔을 때 파리에 세운 개선문, 그 개선문을 모방했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소주제는 대한제국은 어떤 성립 의미를 가질까? 이런 제목인데요. 어, 고종이 아관파천을 끝내고 이제 황제가 고국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환구단과 황궁우라는 건물을 세우게 됩니다. 이제 옆에 그림도 나와 있지만요. 이걸 꼭 만들어야 했을까? 그리고 과연 당시 우리나라가 열강에게 둘러싸여 있는 입장에서 제국, 황제 이런 걸 칭할 여유가 있었는가? 이걸 혹시 당시 사람들은 허세를 떤다고 생각하진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허세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시 고종이나 대한제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당시 대의 입장에서 어,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지 지금의 입장에서 보기는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소주제를 구성을 했었습니다. 네, 교과서에 사진이 두 장 있습니다. 하나는 그 황구단 사진이고요. 하나는 황제 복장을 한 고종 사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환구단은 헐려서 사라졌지만 황궁우는 현재도 호텔 뒤편에 숨어 있듯이 남아 있죠. 고종의 이 골룡포도 기존 사극에서 보던 붉은색 골룡포와 달라 학생들은 생소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고종은 이렇게 황제국, 황제라는 호칭에 집착을 했을까? 또 당시 사람들은 우리가 황제국을 칭할 만큼 나라가 강해졌다고 생각했을까? 이런 부분을 학생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당시 절박했던 고종과 대한제국의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주제는 독립협회는 왜 해산되었을까입니다. 학생들 입장에 생각해 보면 만민공동회도 개최가 되고 또 헌의육조가 채택이 멀쩡히 잘 되었는데 갑자기 독립협회가 해산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그 당시 독립협회가 지향했던 국가의 모습, 적어도 입헌 군주제 이상의 어떤 민권을 강조한 국가와 그리고 고종이 생각했던 국가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에 기존까지는 그 자주 독립이라는 곳에 초점을 맞춰서 협력을 했지만 이 뒤에는 그런 부분에서 이견을 표출할 수밖에 없었고 서로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사자성어를 하나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동상이몽입니다. 같은 침대에 누워서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모습. 이것이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독립협회와 보수파의 또는 지금도 같은 대한민국을 살면서도 이렇게 다른 나라의 모습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좀 소주제 하나가 크게 있고요. 그리고 사진과 자료 톡톡, 그리고 정리하고 영양 키우기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대부분 우리 교과서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이거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소주제가 좀 길어가지고 광무개혁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의 그림을 보면 먼저 그 지게에 대한 사진과 설명이 나와 있죠. 지게는 잘 아시다시피 안정적인 조세 수입을 위해 대한제국이 발행한 것으로 토지 소유권을 조사해서 인정해주고 대신에 그것을 통해서 받는 세금을 통해서 국가를 안정적으로 만들어 나가려는 시스템을 갖춰 나갔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국가가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하는 것은 그 시스템에 있는데 이런 지계를 발행했다는 것이 이런 시스템을 어쨌든 갖추어 나간 체제를 갖추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고 학생들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광무 개혁이 과연 성공한 개혁일까? 짧은 시간에도 많은 성과를 거둔 성공한 개혁일까? 아니면 기득권 중심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결국 일제 침탈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을까?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개혁이었을까? 이런 이야기도 한번 같이 나누면서 학생들에게 토론을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료톡톡은 최초의 입헌 국가를 상상한 헌의 6조와 황제의 무한한 권한을 강조한 대한국 국제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페이지는 다르지만 이 두 개를 묶어서 수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자료톡톡 두 사료를 비교해서 독립협회가 상상했던 나라와 실제로 이루어진 대한제국은 무엇이 다르고 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활동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사실 워낙 유명한 사료니까 평가에서도 많이 활용된다는 것을 또 강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두 나라를 비교하는 것은 이 주제에서 그 옛날의 모습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할지 토론하고 논쟁하고 또 계속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어, 특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이 주제를 짓고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